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 한 번쯤은 쉬어갈까 싶었었는데 계속해서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7거래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느덧 2920선에서 또 한 번 연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7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계속해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쉽게도 반도체는 쉬어갔지만 코스피에서는 원전, 방산, 조선 쪽에서의 강한 주가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원전의 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주들 급등세 나오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한 산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도 7%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장중에 보였다는 점도 아쉽지만요.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개인과 투자자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 나와줬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빨간불 켜며 올라섰고요. 로봇 대장주들도 역시 오늘 1%대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미국의 올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예상치를 밑도는 긍정적인 수치를 받아들였고 오라클을 중심으로 기술주들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나스닥 지수도 0.2%대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주 안에 여러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돼 나갈지 매일매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도 살펴보면서 저희가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포착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가이드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매일매일 다른 섹터에서 힘을 내주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변수에도 0.45%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2,934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 상승폭이 다소 조정되는 모습 보여졌고요. 코스닥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많은 물량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000억 원대 강한 매수세로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각각 365억 원, 93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방위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체와 손을 잡고 돌파구를 찾아 나선 건데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 르노,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계들은요, 각각 장갑차, 군용 드론, 수소 차량 개발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기술은 드론 기술과도 맞물려 있어서 두 업계가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 확대 흐름 속에서 이러한 협업을 통해 방산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드론, 2차 전지, 철강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 나흘 만에 350만 대를 판매하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판매 속도에 불이 붙으면서 닌텐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의 칩셋 생산을 맡아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자랑하게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을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휴대용 콘솔 게임기죠. 로그 엑스박스 LI의 출시를 예고하며 경쟁에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콘솔 시장 확대와 함께 게임과 반도체 업종에도 다시 주목을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주 어제는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0.67%, SK 하이닉스 1.87% 떨어지면서 이번 달 처음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차 전지주는 전날에 이어 어제도 빨간불 켰습니다. 그 전날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최근 2차 전지 업계의 부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올랐습니다. 어제는 원전주와 방산주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원전업계인 오클로가 한수원과 MOU를 맺고 미 공군기지 전력 공급을 따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전날 미국의 원전주가 일제히 폭등했는데요. 거기에 국내 기업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원전주 또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한전기술 25% 급등했고요. 산전 KPS, 한전산업 등 원전 계열사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체코 총리, 베트남 주석과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게 됐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 현대로템 모두 다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CPI 지수에 이어 PPI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 협상 대신 관세 통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각각 0.24%씩 올랐고요. S&P 500은 0.38%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오라클의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AI 수요 급증으로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1.32%, 1.52% 큰 폭으로 올랐고요. 구글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에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1%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반등했던 테슬라 역시 2% 이상 떨어지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15일부터는 G7 정상회의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도 참석하는 가운데 무역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이제 정말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증권가들에서는 목표가를 앞다퉈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내외 변수들은 항상 존재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7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또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하면서 그래도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힌트들 찾아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대선 이후로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무섭기도 할 거예요. 언제부터 또 조정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는 지금 지표 발표들이나 CPI라든지 PPI 이런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좋은 그래 이제 호조세로 조금 보여지고 있다. 하회를 하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좀 존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끌어 가는데 미증시가 지금 전일 PPI 발표나 이런 부분들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술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에 대한 그런 이제 상방 압력을 좀 받는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저항선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하단에서 또 받쳐주는 그런 모습도 지금 좀 탄탄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하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도 않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훼손된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런 랠리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보고서라든지 CPI, PPI,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지금 당분간 이제 랠리를 좀 펼쳐질 수 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이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데 연준에서는 그래도 이제 6월 달까지도 또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결국 PPI라는 거는 이제 생산자가 어느 정도 관세가 이제 상승을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겠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PPI 지표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다시금 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동성이 계속 지속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지금 적극적인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시장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굉장한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근데 최근 증시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뭔가 모르게 피곤함을 조금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테마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죠. 어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인공지능 관련주들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인공지능 테마에서 조금 좋은 종목들 또 다시 한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테마를 조금 빠르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원래 같으면은 이제 상승할 만한 테마에서 조금 미리 가서 기다려가지고 상승폭을 거기다 좀 챙기는 방식으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북주라든지 아니면 원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챙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2025년 하반기가 그렇게 전망이 안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5월에 CPI 물가지수에 이어서 PPI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직까지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이 PPI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는 분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조정 나왔던
있던 인공지능 같은 섹터들도 있고요. 또 대북조와 같이 원전과 같이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미리 선취매해서 움직일 때 이 부분들을 상승률을 수익률로 가져갔다면 이제는 짧게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시장 대응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시장 대응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마스터님께서 다양한 섹터와 업종들, 종목들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제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죠. 남북경협 관련 테마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어제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뭐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의 수급을 다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에 뭐 이런 분위기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기대가 원래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이고 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대북주들, 남북 경협주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해서 이제 북미 광물 협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물 협정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위험이 좀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북한과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지금 결국 좀 이제 서방 국가와 좀 적대적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북한과 함께 이런 광물 협정을 좀 체결을 하면은 좀 이제 긴장감 이런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긴장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남북한은 냉전 종식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희토류를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 지금 이제 핵심 뭐 물품이라고 해야겠죠.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재료를 북한 땅 속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해서 북한과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또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쇼맨십처럼 이렇게 만난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그런 이제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뭐 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대북 방송을 이제 껐단 말이죠. 껐는데 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좀 송출하다가 결국 그날 저녁으로 인해서 대남 방송도 송출을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점. 일단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남북 간 소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차단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화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대북주로 조금 수급이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옛날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좀 진행했던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다시금 이제 지속적으로 다가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개성공단 다 오픈해놓고 지금 뭐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뭐 폭파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됐는데 과연 이게 다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어떤 투자를 이렇게 가능하겠냐라고 좀 이제 우리가 좀 시선을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대북주들은 정말로 그냥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나 뭐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이 진행되거나 정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화해 무드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이제 기분상 느낌상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작스러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그 관련주들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 뭐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 아니면 JST나 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난티 제가 좀 보도록 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국 10,000원 선도 지금 찍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자리인데, 이제 거의 뭐 세종대왕 주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보통 10,000원 넘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봉상이나 뭐 월봉상으로 과거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소폭 상승한 거예요. 소폭 상승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나긴 시간이나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른 거지 막 그렇게 많이 올랐다. 계속 고점을 달성을 하고 언제든지 막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아나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뭐 한 9,000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수 있는 가격대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결국 지금 시장의 재료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으로 갔다가 다시 뭐 대북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지금 쫓아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타순을 노리자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제일 처음에 대통령 누가 되기 전에 공략 대선 시절 때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공략을 한 것처럼 자 미리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아난테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정도까지 조금 눌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뭐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정말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으니까 정지 후에 거래가 재개되고 난 뒤에 이제 고가 가격이죠. 우리가 1,890원 정도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요런 자리를 조금 돌파를 해 주는지가 일단은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급 유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가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실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이제 관심도 지속력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JST나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최근에 4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이는 전에 이제 우리가 23년도 1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달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어제 시장에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전 고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차익 실현이 과연 오늘까지 조금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 갭을 띄운 부분까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지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좋은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수익 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타점에서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굉장히 달라지니까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막 올라간다. 내가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꼭 떨어지고 꼭 내가 관심이 없던 이런 대북주들만 상승을 한다. 내가 좀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도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겠다라고 뒤늦게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조금 묻어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심을 하시고 자 차익 실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미리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지만은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남북 경협주들 살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친서 교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된다면 앞으로 이 관계 진전과 함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도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3가지 살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아난티. 현재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지금부터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살짝 눌
물려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좋은 사람들,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유의미한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JST나 최근 큰 상승폭을 정말 가파르게 보였었죠. 지금 저항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차익 실현이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서 좋은 타점에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모두 상승률로 이어지게 되는지 정말 좋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관련주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고 있고 관련 재료들과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아직도 관련 종목이 없다 또는 내가 혼자서 이 관련 종목들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만 스캔하셔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테마는 원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한수원과 미국의 대표적 원전 업체죠. 오클로가 MOU를 맺었다는 소식에 국내 원전주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의 원전주들도 일제히 랠리를 나타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부터 살펴볼까요? 뭐 한국과 미국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네. 뭐 미국 자체에서도 뭐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원전 시장 늘리겠다,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네. 우리가 원전 관련주가 이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좀 고점이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슈의 지속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둘째치고 일단은 뭐 미 원전주가 이제 일제히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전 관련주도 전일 굉장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떠한 먹거리나 재료들이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PBR 관련주 아니면 지수서 관련주들, 증권주들 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마라는 게 지금 이끌어가는 테마들은 거의 원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클로가 한수원과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그리고 알래스카의 아이슨 공군 기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원전이 꼭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전력 생산이 필요한 이유가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발전할 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기기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담당하는 기업이 일단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경주에서 두산과 한수원을 만나서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조금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이제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 123 협정, 우리가 123 협정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안보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자국 기술이 조금 이제 새어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전에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들, 그런 기술들, 그리고 제3국에 미국과 같이 손잡고 공동 진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제한이 되어 온 게 사실인데, 지금 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나 뭐 지금 이제 미국 내에 뭐 소형 원자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미국도 우리 국내 기업을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되는데, 결국 원전,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주의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종목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특히나 이제 원전의 이제 설계 기술만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설계 기술을 토대로 해서 뭐 지어줄 사람, 지어줄 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국내 기업 외에는 마땅히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뭐 이런 부분들 550조 시장,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먹거리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자 원전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오르비텍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이 방송 처음 아마 나왔을 때인가요? 제가 이제 요거 31,000원 정도 돌파하면은 따라 붙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신이 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려놓고 저도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말 아쉬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 챙길 것만 해도 그냥 지금 뭐 3만 원대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도 7, 80%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차트를 볼 때 당장에 우리가 과거에 보실 때는 자 제가 이 말을 드릴 때가 한 요 정도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게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대부분 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31,000원 요 자리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난 뒤에 우리가 저기서 샀으면 됐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인지 어떤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들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뭐 후발주로 또 올라갈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다들 상승한 모습이긴 한데 후발주로 올라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다음 대장 종목을 좀 찾아볼 만한 그런 이제 좋은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네요. 밑꼬리가 좀 달리지만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모습. 그리고 어제 윗꼬리 매물들을 또 다시 소화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 이제 만약에 요거 전일 윗꼬리 정도 요거를 이제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3,000원 가격도 충분히 돌파를 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시장에서 뭐 원정 빼고 아니면 대북주 빼고는 특히 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르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갭상승을 다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오르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좀 모이면서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굉장히 이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그런 부분도 우리 참고하시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 뭐 물론 우리가 원전 관련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본 종목도 있지만은 우리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볼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25년도 하반기 시장도 아마 이 원전 테마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원전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다 놓치셨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셔가지고 통신망에서 여러분들 이런 전략들까지 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제 정말 대시세를 내줬던 원전 관련 섹터였는데요.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몸집이 큰 종목인데 벌써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 주신 자리에서부터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기술과 오르비텍도 살펴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갭띄워 출발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수급이 몰린다면 고점에서도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원전주들 시세 이어갈 것으로 지속적인 먹거리가 발생하고 있는 테마니까요. 관련해서 내가 관련주들 미리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2,929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88선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792선까지 또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강하게 상승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59,700원 선까지, SK하이닉스는 24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강했던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대 약세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은 2%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펩트론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점 아쉽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원래 같으면은 제가 네. 뭐 금요일 시장이고 이러면 웬만하면 제가 시장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증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한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장 초반에는 갭을 띄우고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지만은 네. 다시금 이게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농후하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연속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네. 언제 좀 다시 한번 눌릴지 그 타이밍을 좀 잘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이렇게 지금 개장하고 얼마 안 됐지만은 조금 이제 각 양지수 모두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최근에 상승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더 소외되었던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이제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출을 할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통신만 내에서도 요를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기간적으로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주도를 할 만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 요 일정 구간 밀리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히 요런 이제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런 종목들 있죠. 특히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네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뭐 개인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들은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만 잘 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생하셨던 그런 종목들 수익으로 좀 전환을 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아무래도 금요일장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급이 양 메이저 주체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 자체로는 빠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하면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테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힌트들,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물려 있었다, 오랫동안 묵혀왔다 하는 또 네카와 같은 종목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한 기대감도 동반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수익으로 정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모두 가이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마스터님의 모든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매일매일 이 포착 종목 챙겨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죠. 바로 월요일에 드렸던 시그널 포착 종목이 빠른 시간 안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CS 베어링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마스터님께서 직접 방송 중에 주시고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공략 지점부터 8%라는 상승률 이번 주 며칠 만에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매일매일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풍력 관련주인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해서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증시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아침 방송에서 공략했던 시그널 포착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중에서 좀 빠지는 종목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존재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언제쯤 매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CS베어링 오늘 시장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왜냐? 또 시장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결국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게 되면 살짝 이렇게 같이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소폭 같이 따라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의 거래량과 지금 최근에 상승 부분들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전 거래량 정도까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전 고점 부분 있죠. 이 전 고점 부분들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8% 내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3%, 4% 수익 그냥 빨간 숫자만 들어오면은 굉장히 팔고 싶어 죽으려고 해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막 팔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데 제가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수익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까지 제가 통신만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수익 투자해서 20% 30% 받네 그런 수익률 좀 안 나오셨던 분들 있죠. 나는 2% 3%만 되면 막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 10%씩 20%씩 가면은 손절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종목들 상승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기초 교육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방법들까지 다들 배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 투자만 하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방송 중에 가져오셨던 시그널 포착 종목 CS 베어링 8%대 상승률 빠른 시간 안에 한 주 만에 만들어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 또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추가적으로 드렸던 공략주들이 계속해서 수익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자체가 이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공략법과 힌트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이런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특별히 또 신정부 기대감까지 정책의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꼭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에서 준비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반도체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또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임 좀 좋았지만은 네. 또 지금 단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결국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해왔지만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업종 자체가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부분들이고 결국 정부에서도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에 굉장히 큰 돈을 좀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이런 정책 수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수혜를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팹리스 기업에게 영상 코덱 IP 라이선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제 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또 6월 22일날 보시면은 뭐 로보택시가 그 오픈이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들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일반 차량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넘어가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아니면은 뭐 앞에 뒤로 비추는 이제 후방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 코덱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제 차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찍어서 전자신호로 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해도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한번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라이선스를 받아가는 기업들이 만약에 반도체 칩을 양산을 하게 되면은 계속 로열티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아놓고 그 양산이 되고 난 뒤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지금 시장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더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는지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업 또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신형 표준 코덱 시장을 조금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차트까지 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우리가 한번 크게 조금 들어올린 뒤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올해 들어와서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렸는데 자 우리가 지금 눌려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주봉상으로도 우리가 22년에 고점을 좀 달성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등 신호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복합적인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줄 종목이 아닌가. 물론 지금 주가가 거래량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근데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우리 미리 사놓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종목 오늘 판승통신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명이랑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많이 받아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정책적인 지원책이 더해진다면 추가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상 코덱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기대감 더해지는 기업입니다. 주가의 자리로도 지금 미리 선취매했다가 추가적인 수익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폭발적인 시세 나오기 전에 이 종목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